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시간의 벽을 넘어 광장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 대통령의 말하기, 위시다마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반기문 총장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선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검증 과정이죠.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합의해버린 위안부 협상을 두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거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한 대목입니다. 유엔의 정신은 약자 보호조. 피해자 약자 입장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유엔 기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위안부 졸속 협상을 유엔의 수장이 거꾸로 칭송했다는 사실. 그렇게 명백히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편에도 서주지 못하는 사람이 약자의 의사를 완전히 유린한 그 협상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그 협상을 칭송한 사람이 어떻게 훨씬 거대한 권력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압력과 이해관계와 알력을 이겨내고 우리 국민들 편에 서서 그들을 맞상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첫 순서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한 주 잘 쉬었어요? 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미리 저희가 예고 하나 하면은 3부에 논란 속에 있죠. K스포츠단의 박헌영 과장 인터뷰. 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뉴스는 아무래도 주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죠? 예, 이제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이겁니다. 이 반 총장이 2009년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 거액을 받았다라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라는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사실은. 예, 네. 예. 첫 기사가 시사전에서 나왔는데, 액수가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에 20만 달러, 2007년에도 3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반 총장, 그리고 돈을 줬다고 지금 보도된 박연차 회장. 네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주장들은요, 이 박 회장과 가까운 지인의 이 증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박연차 변호인단 중 한 변호사의 증언이거든요.
굉장히 좀 자세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2009년 3월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을 털어놨다. 이 검찰이 묻기도 전에 박 회장이 먼저 실토한 거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박연차 변호인단 중에 한 변호사 증언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신빙성 있는 소스로 분류될 만한데 예. 이 검찰 조사하면은 변호사가 동석을 해요. 예, 조서를 받을 때 이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동석을 하는데 아마 그때 같이 있을 때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검찰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조사를 멈췄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간 후에 돌아와서 이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덮어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박 회장의 신문 조서에도 이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삭제됐으면 뭐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변호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나오자 관련 후속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예, 뭐 이것이 또 이제 증명해줄 수 있는 다른 뉴스들인 건데요. 이 SBS에서는 이제 박연차 회장의 비서 다이어리를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박연차 전 회장의 비서 이모 씨의 다이어리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2차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 돈이 쓰여 있고요. 이 돈 획수를 합치면 모두 5만 달러,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지난 2008년에 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보돼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거라는 겁니다. 다이어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관련 뉴스들이 또 있죠. 네. 예, 중앙일보도 여기에 또 이제 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 반 총장에게 돈 줬다라는 박연차 서면 구두 진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앞선 이야기들을 계속 좀 더해주고 있는 건데, 신빙을 더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박 씨의 여비서에게서 압수한 회장님 일정 관리표에도 반 총장의 이름이 2번 기록돼 있었다라면서요. 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계좌 추적과 외화 출금 자료를 들이밀면서 반 총장에게 돈 준 사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씨는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취임 축하 의미로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박 씨는 박연차 씨죠. 예. 그리고 이러한 이 박연차 씨와 관련된 진술은요. 내사 기록 보고서 형식으로 검찰 내 보고한 데 있다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보고한 데 있었겠죠. 네. 저는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 뉴스 중에 가장 주목한 것은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 예. 이 이제 당연히 당시 수사 책임자였으니까 예, 수사의 라인이었죠. 네, 기자들이 달려가지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때 했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하이라이트예요. 네.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을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일 뭐랄까요. 껄쩍지근한 답변이라고 봐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럴 경우 꼭 이 경우는 아니더라도 보통 이럴 경우는 이제 추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을 모면하려고 네네. 자신은 그 사실을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갈 수는 없어. 이런 의미로 보통 쓰는데 제가 특히 이인규 전 정수부장의 멘트 중에 주목하는 부분은 아니 공소시효도 지났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공소시효도 지났다. 예. 뭔가 재발이 저린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검증 뉴스들은 사실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도덕성을 묻는 그래서 공소시효가 무의미한 얘기거든요. 예. 네. 어쨌든 종합해 보면 이게 첫 뭐랄까요 검증 관련 뉴스인데 반기문 사무총장 관해서 아예 근거 없는 찌라시는 아닐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들은 정황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과연 이 대선 전에 정확하게 밝혀질 것인가 양쪽이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서 내사 보고서가 나올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물증으로 입증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게 주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게
인사 관련 검증 뉴스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작이죠. 네. 예. 너무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처음으로 이제 앞에 쓰는 거란 말이죠. 예, 검증의 무대. 근데 저는 그 소스가, 검증의 소스가 의외로, 친박일 수도 있다. 아, 예. 아니, 항상 친박이 아니라 친박일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스라는 건 결국 사정기관. 예. 그렇죠? 정보기관에서 나오는 게 가장 확실하고 이들 기관을 현재까지 어쨌든 통제하는 것은 정권인데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얘기죠. 네. 그 장악이 약해지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비박 혹은 국민의당 쪽으로 쉽사리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야, 우리가 커버해주지 않으면 당신 재미없어. 이런 시그널용으로 간혹 가다가 이런 인사 관련 검증 뉴스가 친박 쪽의 소스를 통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반기문 검증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주시합니다. 네. 자, 근데 반기문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것은 노래가 나왔잖아요. 노래. 예. 네. 잠깐 읊어주세요. 예, 그 반 총장 관련해서요. 이게 내일 이 팬클럽 창단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이 충북 충주시의 창립기념 행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처음으로 선보일 노래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거목 반기문입니다. 거목 반기문. 예, 네. 이 충주는 반 총장이 초중고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 거목 반기문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이 행사 합창곡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좀 이 가사를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을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사를 봤어요. 이게 안 부른다고 하니까. 예. 취소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즉시 야밤에 어제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악보와 가사를 구해서 우리가 대신 들려드리자.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다들 연말 송년회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밴드를 섭외했다는 건 방송으로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 자리에서 그냥 연주를 한 거예요. 휴대폰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어제 따긴 땄는데 부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 작가가 할 수 없이 차출됐어요. 막내 작가가 그 반주에다가 노래를 완전 간의 숭어음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승천한 백마님께 주인이 되어 치명산의 정기를 받아 부모님 주신 총명함으로 국원성에 출생하셨네. 반성회대 학창시절 선한 마음 흔들림 없이 세계도 하나 남북도 하나 천지간의 인류 문명까지 덩이지게 할 거목이어라 단군의 자손 반기문. 아니 만드는 걸 안 쓴다고 하니까 저희가 너무 아까워서 앞으로 저희가 박기문 총장 뉴스 나올 때마다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저희 틀려고 합니다. 네. 가사가 멋져요. 네. 예. 당군의 아들 반기문, 대한의 아들 반기문 이런 후렴구가 이제 1, 2절에 걸쳐서 부모님이 주신 총명함으로 예. 네. 학창 시절의 선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아직도 유지된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세계도 하나 남북도 네. 하나 인류 문명을 다 통합할 그런 거목이라는
그런 위대한 내용입니다. 네. 인류 문명을 다 통합하는 것은 예수님도 실패하셨어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아직 여러 가지 많아요. 인류 문명,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반기문 총장이 훌륭해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류 문명을 다 이렇게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팬클럽에. 저희 막내 작가가 수고했고요. 네, 이 악보를 어제 밤 12시에, 송년회에서 갑자기 연락받고 그 자리에 있는 피아노를 쳐서 저희에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보내드린 밴드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주십시오. 네, 김종 차관이 재직 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나온 진술이라고 합니다. 2014년 3월에 이 김종 전 차관이 이 신설되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문체부 전 고위 관계자를 임명해달라라고 추천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유 장관이 해당 인사에 뇌물수수 전력을 들어서 거절하자 다음 날 유 장관에게 김기춘 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임명을 재차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매우 특이한 보도라는 의미에서 저는 주시하다고 보는데,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예. 뭐 나이나 직급이나 위상이나 영향력 모든 면에서 뭔가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실패한 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나섰다면 당연히 김종 전 차관에게 그걸 시킨 사람이 있고, 예. 김종이 실패하자 그 사람이 다시 김기춘에게 시킨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시킨 사람이 최순실일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걸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평창 동계올림픽을 노렸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김종 차관이 김기춘 통해 인사 개입한 거다라는 보도가 나갈 게 아니라, 네. 김종이 최순실에게 얘기하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지시하는 이런 인사청탁의 패턴. 예. 그 구체적 사례가 밝혀진 거다. 예.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유진용 예, 전 장관입니다. 전 장관. 전혀 다른 소스에서 이 말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인사 개입의 패턴의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사는 굉장히 대단히 특이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아, 네, 그렇습니다. 김종 전 차관이 김기춘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고 기사가 뚝 나와요. 네. 하다만 보도인데 중간에 이걸로 부하 최순실 박근혜 이름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네네. 대단히 특이한 기사예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중간을 빼고 하다만 보도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주목한 주시냐면, 그러니까 최순실 관련 보도를 하려고 하는 KBS 보도국 기자들과 예. 물증을 통해 확인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름을 빼려고 한 데스크, 그 신랑이가 만들어낸 하다만 보도 아니냐. 이게 내용이 주시한 게 아니라 이런 관련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KBS 처지를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저는 주시하다고 봅니다. 이 뉴스가. 이건 이제 미디어 오늘처럼 언론사 상단을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네. 이게 이상한 보도예요. 인사 개입, 현 정국 인사 개입 보도로 나왔는데 김종과 김기춘 이름만 등장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매우 이상한 보도입니다. 자, 다음 뉴스 한 2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은요? 네, 24일 소환 조사됐던 조효옥대위가요, 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조대위에 대해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30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된 조대위가 출국 금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도 많이 났던데, 제가 궁금했어요. 굉장히 로봇같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청문회에서. 굉장히, 예, 정제되어 있다, 네. 뭐 좋게 말씀드리면,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 모습이 궁금했어요. 실제 모습이 그렇고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 모습에 대해서 약간 취재를 해봤더니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매우 밝고 활달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예.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에 이렇게 즉각 막힘없이 튀어나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격적으로 답변하잖아요. 네. 그런 언변도 아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평소 모습을 아는 분들은 매우 놀랐다.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들었던 반응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잔인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책임을 다 못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거를 해결해 주려고 이제 이 한 사람 인생을 전 국민 앞에서 아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평생 꼬리표로 달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네. 인터넷 댓글 보면 비난 일색인데 그렇게 답하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았다. 일개 대일 뿐이거든요. 그런 훈련시킨 정권을 탓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좀 안타깝더라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듣고 보니. 예. 그렇지만 이 훈련의 결과로 기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뒤엎은 것도 있어요. 훈련의 결과로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의무실장이 이전 청문회에서 태반 주사 대통령만 맞았다고 막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답변했거든요. 조도에는 근데 10명 맞았다고. 그렇죠. 네.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지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간호장교가 의무실장 모르게 직원들 10명에게 주사를 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태반 주사 맞았던 직원들 10명 손두고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대목이 오전에는 대통령한테 각을 줬는데 용도가 뭔지 모른다고 그랬다가 오후에 인후통에 쓰이는 거라고 말했거든요. 쉬는 시간에 모종의 지시를 받았을 정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황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후통 목적이면 그걸 갖다 준 간호장교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전에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만난 사람 없다고 하다가 뭐 친구들 만나고 군에도 상보 보고를 했고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자, 제목 한두 개 정도만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제목만. 예, 네. 이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병우 장인 이상달 회장이 최태민 회장 목사와 이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제목만 전하기는 너무 큰 뉴스네요.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 이상달 씨가 우리가 오랫동안 이 전국에서 끊임없이 들어왔던 최태민 씨하고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밝혀진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한 제보자의 증언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너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혼식에 참석도 했었고. 예. 그리고 최순득 씨가 따라다녔고. 이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우병우 장인 장모 그 부모 때 말하자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딸과 결혼한 거니까 이 집안에 그 부모 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예, 처가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자식 때가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최순득 씨도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최준 씨를 모를 수가 있어요. 결혼식도 최태민 씨가 참석했다는데 여기서부터 큰 뉴스가 터져나올 거라고 봅니다. 새끼를 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월요일 첫 번째 인터뷰 시간, 사이다 하면 이재명 시장 이전에 바로 이분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노회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이 탄핵 정국을 12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좀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하다가 노회찬 의원님을 모시고 전방위로 짚어보려 했습니다. 근데 왜 노회찬 의원님을 이 마지막 월요일에 불러서 함께 분석을 해보자고 한지 아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탄핵 정국의 이제 최대 수혜주는 누가 말해도 이재명 시장이죠. 네. 그리고 수혜 정당은 민당이었는데 그 반사 이익이 아니라 반사 피해. 반사 피해를 가장 크게 본 것이 정의당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긴급 분할이죠. 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초반에 그 소위 사이다 발언으로 정의당 표를 잠식한 건 사실이죠. 어느 정도. 그렇게 보죠. 정의당 표 이외에도 많은 표를 잠식했지만 많은 표를 가져가. 정의당 표가 원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조금씩 다 가져갔는데 네. 정의당 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잠식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필요한 분들에게 좀 잠시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의당이야말로 사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선명한 구호를 네. 내놓던 것이고 실제로. 네. 탄핵 정국도 그 선명한 포지션인 가장 소위 장사가 되는 네. 그런 시국이었는데 정의당이 이걸 왜 놓쳤죠? 저는 정의당이 놓쳤다기보다는 네. 사실 촛불 광장에서도 가장 앞섰고 하야 구도 주장도 가장 먼저 채택을 했고 네.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거론도 제가 그렇죠. 10월 21일 날 그 국정감사 제일 먼저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말씀하셨다가 집중 포화를 받았죠. 네네. 네. 저의식 없는 확신범이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평가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대선 시기와 겹치면서 대선 주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대선 주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또 대선에 나가겠죠. 다만 이제 그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제1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더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쓸려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단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시장 보고 있는 사이다 하는데 사실은 원조 사이다는 노회찬이었어요. 원조 사이다. 비유의 달인으로. 후배 사이다에게 아직 이런 건 나한테 못 미친다. 이런 건 나한테 아직 안 돼. 없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자꾸 여러 명 나타나는 건 좋은 일이다. 원조 사이다로서. 원조 사이다로서. 아니, 저는 노회찬 의원의 비유를 항상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약속도 없이 찾아왔다가. 그렇죠. 예. 일부러 안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속도 예. 없이 자기 광을 판다고. 일방적으로 예. 왔죠. 그래서 이제 문전박대가 문 앞에서 친박이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역시 감각이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 인기를 이번 탄핵 정부에서 노회찬 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가져갔을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저는 별로 질투심 느끼지 않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가 아니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대선 주자로 나오십니까? 조만간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은 말이죠. 다른 당은 대선 주자라고 선언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공식 선언한 사람은 없어도 언론이 그렇게 이렇게 비추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럴 정도에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의당에 지명도 있는 두 분이라고 하면 네. 당을 사실상 10수년간 이끌어온 두 명의 이름은 노회찬 신선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서울시장에 차출되고 저기도 차출되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이미 예정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두 명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전호선 대표도 있고 다른 주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면 약간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걱정도 있죠. 예. 우리 김호준 총수를 영입할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의당의 당적을 둔 당원 혹은 의원들 중에 최근 지명도가 급상승한 유시민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평당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거절하겠죠. 예, 당연히. 출마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당원을 강제 차출시키는 방법 같은 거 없어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대표, 두 분 다 대표죠. 원내대표와 대표.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나오면 두 분 다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두 분이 해왔다.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각에도 저는 공감하고요. 예. 자, 물론 저는 노회찬 의원이 대선 후보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전방위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요. 얘기를 일단 친박은 소생하고자 하는 환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이 됐고 비박 탈당도 약간 주춤해서 몇 명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소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 거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리고 친박도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비유도. 근데 이제 워낙 세력의 덩어리가 크고 그리고 어쨌거나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정기관에 약해졌지만 통제력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하다 보십니까? 결국에 이제 유일한 기회는 차기 대선에서 그렇죠. 네. 어떤 배에 누구와 함께 타느냐. 네. 왜냐하면은 친박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길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친박은 독박이다. 근데 그래서 다른 배에 올라타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배에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느냐. 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문 호에 같이 승선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반기문 그러면 이제 비박도 이제 반기문 국민의당 비롯해서 사실은 민주당 정의당 제외하고는 다 땡기려고 해요. 그죠? 그렇죠. 민주당도 땡기려고 합니까 혹시? 아니요. 민주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의당에서도 반기문 사무총장을 땡길 의사가 있으세요? 저희들은 그 사람을 땡길 생각이 없습니다. 정의당에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최소한 정의당에 올라타려면 정의감이 있어야죠. 정의감이 있어야. 몸을 불살른다고 하면서 촛불 하나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 하나 불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몸을 불살릅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되고. 죄송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다른 당 사정까지를 제가 내다볼 이유는 없겠지만은 지금은 친박 비박이라는 구분은 박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반이 들어오게 되면은 친반 반반이 아니라 둘 다 친반이기 때문에 둘 다 반의 반이 되려고 하겠죠. 아니 이런 분이 왜 지난 대선 탄핵 정부에서 안 떴을까요? 이 노출 기회가 너무 적어서 그랬나요? 그때 대선 후보 선언을 했었어야 됐나요? 그러면은 반기문을 접점으로 친박 비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비박이 온전한 야당인가.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적 야당이긴 한데 이제 집권당이 아니게 되면은 좀 다야당이니까. 예. 그러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하나의 새로운 어떤 보수 개혁 세력으로서 발돋움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대선에서 우선 어떤 집권 내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세력의 합종연행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마치 뭐 노아의 방주도 보면 종류가 다양한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만은 그 반기문 후에 사드 찬성론자, 사드 반대론자 뭐 다 들어가는 거의 뭐 노아의 방주급 생명체라는 생명체는 다 들어가 있는 생명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이 어느 쪽입니까? 동물도 들어간다고 하시길래. 그러면은 이 비박의 보수신당 성공 가능성을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예, 저는 뭐, 이 개혁적인 보수 정당이 나오는 거는 한국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박으로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야말로 바깥에서 어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고 그 고난의 행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각종 다양한 세력들과 하여튼 뭐 반기문 후에 올라타는데 그렇게 올라타다 보면 아마 친박하고도 만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과연 그게 어떤 집단이냐라는 것이죠. 사실 그 비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예요. 절대적인.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구분이 되는지 김무성 전 대표가 국정교과서의 찬성론자인데 갈라서서 정책이 그럼 과연 다른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는 사드 반대론자지 않습니까? 유승민 대표는 사드 찬성론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반문 세력 다 모이자. 그리고 또 이 탈당해서 개혁 보수 신당을 만드는 이유가 좌파 정권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특정 후보 중심의 세력을 갖다가 그냥 좌파로 몰아버리는 진짜 좌파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민주당은 좌파가 아니죠. 좌파가 아니죠. 네, 유럽 쪽 기준으로 보자면 보수 정당이죠, 보수 정당. 근데 이제 극우파가 볼 때는 자기 오른쪽에, 자기 왼쪽에 있는 게 확실시 되니까. 극우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좌파죠. 뭐. 그러니까요. 유럽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잘 봐줘도 중도 좌파가 될까 말까 하는 보수 정당인데 정의당만 진보 정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정의당만 좌파인데 성공 가능성은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운데서 뭐 반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세력들이 좌파 정권의 탄생을 막자 하는 구호로도 드러나는 이분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개헌 이분들은 이제 탄핵은 곧 개헌을 의미한다. 개헌하라고 국민들이 촛불 들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국민 사칭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칭. 네. 사실 촛불 광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성과, 촛불 시민혁명의 어떤 외침은 헌법 개정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기보다는 정치인들 특히 대선 후보를 위한 개헌인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현행 헌법으로 당선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당선 가능성 또는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판을 흔들어보는 어떤 게임 규칙을 바꿔보려는 그런 시도의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은 합당치 않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마당에 그럼 개헌은 언제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일에 가결돼야 된다고 믿는다면은 개헌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또 그러나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필요성은 있는 것이라면은 대선 주자들이 책임 있게 개헌안을 내놓고 대선이 끝난 후에 다음 차기 정권의 이른 시기에 개헌을 갖다 실시하는 그래서 개헌에 관한 로드맵과 개헌의 내용 방향을 갖다가 책임 있게 제시하는 하고 함께 평가받는 것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헌하자고 하는 개헌론자들이 말하는 개헌은 단독 집권이 불가능한 어떤 세력
가족들이 자기 회생계 찬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지분 계약서 같은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게 주로 원포인트 개헌 내지 뭐 이런 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 더 중요한 개헌 사안들 국민을 위한 기본권이라거나 또는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거나 이런 국민을 위한 개헌 사안들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고 논의가 안 되게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게 되는 것이니까 촛불 광장에서의 개헌 요구가 배치되는 개헌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말로 개헌을 해서 정치 체제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자기들이 집권하는 용도로 개헌이 있다면 사실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에서 오랫동안 얘기했던 독일식 정당명부제나.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예. 흔히들 이제 분권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갖다가 국회로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 국회는 제대로 뽑혔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정의당처럼 7% 얻어놓고 국회 와서는 의석 점유율이 2%밖에 안 되는 이런 승자독식의 국회를 더 강화, 선거제도 개편 없이 강화해버리면 나쁜 게 더 커지는, 종양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먼저 고치거나 함께 고치는 개헌이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할 뿐만 그런 개헌이 과연 그러면 몇 달 내에 가능하냐라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네.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수 정당이 예를 들어 10% 얻은 정당이 있어요. 근데 1등만 지금은 뽑기 때문에 10%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0%의 국민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0%가 당연히 의석수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뭐 독일처럼이나 이런 다른 제도가 있어요. 정당이 항상 억울한 것이 예를 들어 10% 뽑았다 10%의 지지를 전국적으로 얻어도 의석수가 한두 석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민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되고 그 소수 목소리는 죽는 건데 이렇게 선거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개헌을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전체적인 개헌이 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그냥 권력의 도구로서 자기 지분 계약서를 쓰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말하는 개헌이 맞는 개헌의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황교안 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이 잘하고 있나요? 현안을 한번 쭉 짚어보는 겁니다. 황교안 체제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면서 또 국무총리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는데 유념해야 될 것이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직이 없으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대통령이 유고의 탄핵 소출을 해서 유고인 상태에서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대행이지 박근혜의 권한대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박근혜 권한대행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인사를 갖다가 한다거나 마사 회장 예, 뭐 그런 거는 그 인사는 누가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인사 내용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금 사고 상태라면은 그걸 안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적 논란이 있는 사안, 뭐 사드를 강행한다거나 또는 조기 앞당겨서 배치한다거나 논란이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민심에 반해서 추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건 박근혜 표 정책들이잖아요. 그건 중단돼야죠. 박근혜 대통령을 중지시켰으니까 직무를. 그렇죠. 아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청문회가 이거 쓸모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남은 기대는 이제 특검이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특히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탄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소위 이제 삼성의 편법 승계 문제 이 문제가 특검을 통해서 드디어 해결이 될까. 왜냐하면은 삼성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삼성과 관련된 그 녹취록 때문에 의원직도 상실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삼성 때문에. 근데도 삼성 총수 일가는 절대 감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 특검을 통해서 가야죠. 왜 정경유착이 근절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 수많은 어떤 이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청문회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근절하겠다면은 정경련 탈퇴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 승계 편법 지원은 정경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탈퇴 또는 미래전략실 해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도 구조본 없애고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정경유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는 일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황을 보면은 저는 특검이 아직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예, 칭찬해주고 싶은데, 지금 일단 뇌물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 뇌물죄와 관련해가지고 대가가 오고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며 특검을 접근하는 것이 그렇죠. 여실히 보여요. 국민연금이 최소 3천억 정도의 자산 손실을 보면서 그 처음에 반대하던 네. 그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갖다가 그 결정을 번복해가지고 찬성하도록 기조를 바꾼 일. 네. 그리고 그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대통령이 7월 25일 날 2015년 7월 25일 날 그 이재용을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삼성에 대한 최순실 모인에 대한 지원에까지도 거기서 저는 최종 승인이 났다고 봅니다. 네. 그때 사실 입금이 됐죠 또 최순실에게. 예,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혜 지원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고받았고 이런 공모에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이 다 함께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은 워낙 수많은 위기에서도 항상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번에는 잡히나 보다 했었는데 매번 빠져나갔어요. 사실은 노회찬 의원님이 공개된 녹취록도 보면 이거 뭐 명백한 건데 당한 건 의원님입니다. 그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대봐야 됩니까? 예. 자, 현안을 간단하게 다 짚어보려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대통령 7시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7시간 동안 뭘 했다는 걸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난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 현재로서 구체적인까지는 몰라도 심신이 정상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7시간이 지속됐다는 건 분명하다.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죠. 예.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표를 하신 걸로 제가 그러면, 예. 정의당에 영입할 의사가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분들 제가 읊어볼 테니까 한두마디. 예를 들어 손학규 전 대표가 한마디로 하자면요. 플레이어가 되고 싶은 그분은 글쎄요, 개헌 이 목표다. 개헌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헌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는 무관하지 않은가 해서. 무관하지 않은가. 일단 출마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의 개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후보들이 내가 되면은 개헌을 위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거나 내가 되면은 개헌과 다름없는 분권형 통치를 하겠다라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개헌과 관련된 정책 구상 그런 거와 연관되어서 어떤 또 활약할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보이죠. 이게 점점 재밌어지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노회찬 의원님은 고정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30분이 지나갔네요.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K스포츠재단의 박관영 과장 3부에서 만납니다.